짧아. 자, 나는 솔로 20기 정숙님의 뽀뽀신이 예고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네, 과연 정숙님과 같이 뽀뽀를 하게 될 남성분은 누구일까요? 일일 뽀뽀를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신 영호님일 확률이 높고, 아니면은 영식님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2회까지 봤거든요. 20기 2회까지 봤는데, 정숙님은 처음에는 영식님을 이제 첫인상으로 선택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자꾸 시선이 간다거나 이런 거 봐서 영식님한테 유독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숙님은요. 예. 그리고 뭐 영호님도 나쁘지는 않은데, 영식님한테 더 관심이 가지고 그랬는데, 첫 데이트 하면서 자기소개 이후에 첫 데이트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수레바퀴가 돼버렸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영호님이 일 뽀뽀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정숙님은 이제 당연히 와 나는 이제 평생 이제 일 뽀뽀하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와 졸지에 그냥 첫인상에서 바로 짜장면이 돼버렸어요. 정숙님이.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 전개가 드라마틱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식님은 갑자기 또 자기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숙님이. 처음에는 이제 3명이었었는데 자기소개 듣고 나서 자기와 결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영식님을 제껴버리고 나는 영혼이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신 거예요. 정숙님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채널들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지금 자기소개 듣고 나니까 영식님 스펙이 별로다, 은행에서 창구 본다 이러니까 마음이 식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철님은 그거 왜 식었을 거야. 이분 뭐 스펙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재미교포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영식님은 너무 이제 노력형이다 이렇게 좀 보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숙님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통통 튀는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소개를 이렇게 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4차원적이면서 뒤끝없고 그 다음에 거침없고 꾸미지 않, 그러니까 가식 없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죠. 특히 한국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가식 없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을 싸게 보거든요. 한국에서는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정말 대단한 스펙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하니까 누구도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서구적인 마인드예요. 서양에서는 다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뒤끝 없고 가식 없고 직선적이고 표현할 거 표현하고 이렇게 하고 뽀뽀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내숭 그냥 한 겹 사고 두 겹 사고 세 겹 사고 막 이래야지 그 정상으로 보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숙님 같은 캐릭터가 참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영식님은 은행원인데 한결같이 자기는 자기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언제 몇 시에 어디에 있고 이걸 다 예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정수님 같은 스타일에 있어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예. 그 다음에 영철님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성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하면서 노래는 엄청 잘 부르죠. 잘 부르시는데 괜히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좀 이렇게 그렇게 괜히 슬플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즐거워야 될 자리인데 이렇게 봄고 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정수님하고는 이제 또 결이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스펙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성격적인 문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호님 같은 경우는 좀 당당해 보이시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눈빛도 초롱초롱하시고,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숙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아주 관상을 좀 보신대요. 그러면서
그 영호님 보고 복이 참 많게 생기신 얼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누구나 보겠죠. 예, 일단 하관도 넓으시고 예, 얼굴도 이제 굉장히 반반하시는 얼굴이 예, 깨끗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쌍꺼풀 팍 치고 뭐 이렇게 생기지가 않았으니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기셨으니까 복이 많아 보시는 거지. 예? 근데 그 자기는 왜 그 보조개 수술은 왜 했냐고요. 예? 관상 잘 안다면서 이 볼이 이게 재물인데 거기다가 구멍 팍 파놔봐야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관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건 이제 자기가 이제 시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 표정이 왠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술을 많이 받아서 이거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런 듯한 거 있잖아요. 말할 때도 이 모양이 움직이질 않고 간신히 이렇게 목소리만 나오는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시술을 입술도 뭘 필러를 받으셨는지 입술 모양도 조금 이렇게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볼도 너무 좀 빠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이마가 도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운이 있고 이마만 보면은 이제 남자 복이 있어 보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마가 좋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공망일 수도 있다. 너무 크면 이마가 너무 크면 공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먼저 다가가면 남자들이 달아나더라. 예, 너무 대표적인 공망의 작용입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거 보시면은 이분이 좋은 직장에서 지금 근무를 꽤 오래 하셨잖아요. LG 무슨 연구원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직장운이 나쁘지 않았다는 걸 보면 공망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마를 보면은 이게 이마가 자기 이마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수재이시거든요. 그 수재라는 거는 이마가 굉장히 좀 좋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마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신 분들이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관상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호님한테 차이고 그 다음에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되셨어요, 정숙님이. 그래서 이제 짜장면을 드시면서 나 저녁 때 영호님하고랑 대화를 한번 해볼 거다. 예? 그래서 슬슬슬슬 이렇게 해서 삭삭삭삭 하면은 넘어올 수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영호님이 슬슬슬 삭삭삭 넘어오실지, 그래서 지금 뽀뽀의 주인공이 되실지, 그게 진짜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되고 있고, 나는 솔로 20기에 그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살짝 이렇게 가려있잖아요, 이게. 네? 근데 입술 보면 이만큼만 나오는데도 딱 보면 영호님 입술이야. 네? 근데 영호님이 순자님한테 갔다가 다시 정숙님한테 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왜냐면 순자님 미모도 만만치가 않아. 그 다음에 또 둘이 티키타카도 잘 맞고 성격도 잘 맞고 그렇잖아요. 성격도 순자님이 성격도 좋으시고 이렇게 막 남자한테 질척거리는 그런 타입이 아니시거든요. 순자님이 굉장히 좀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털털한 성격이세요. 네. 그리고 영호님도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뭐라 그랬더라? 뭐 내조를 잘하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랬더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맞다 이거죠. 그랬는데 과연 영호님이 정숙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글쎄요, 잘 예견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영호님이 그 자기소개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인 순자님보다는 LG 연구원인 정숙님이 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삭삭삭 해서 넘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입술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영식님하고 영호님이 비슷한 얼굴이세요. 어느 정도 비슷하고 하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신 편이고 그렇기는 한데 여기만 되게 살짝 본 것만 봐서 느낌이 영호님 얼굴입니다. 네, 근데 영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숙님한테 완전히 처음부터 꽂히셨는데 나이 차이 때문에 거기서 고비를 마시고 어떻게 인연이 또 정숙님과 이렇게 닿아가지고 어떻게 또 됐을 수도 있죠. 예. 그 밖에 영식님하고 영호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이 매치가 됐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과연 풋보이 주인공이 될지 한번 타로를 보겠습니다. 예, 막 틀리는 예언이니까요.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영식님 대기만성형. 얼굴 관상도 좋으세요. 하관이 좋으시니까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빨리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기만성형으로 말년에 또 복이 있으시면 지금은 창구 업무를 하시지만 언제 은행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스펙이실 수도 있는 거죠. 본인도 어쩌면 그런 걸 목표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실상. 영식님, 정수님과의 매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식님,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뭔가 차곡차곡 쌓아서 올려간다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뽀뽀의 주인공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영호님 보겠습니다. 영호님. 현재 엔지니어링이잖아요. 나 뭐 엔지니어 뭐 이런 거. 와, 나는 그런 쪽으로 머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부러워. 그런 거 항상. 거기다가 대기업. 와. 영호님과 정숙님은 과연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영식님의 성격하고도 딱 맞게 나온 거죠. 차근차근 이루어 간다는 그 성격.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왕이니까 이게 지금 뽀뽀로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둘 다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건지 이게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영식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영식님이 일뽀뽀의 주인공이시냐? 하나는 부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둘 다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네. 일뽀뽀의 주인공이시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헛된 거, 공상 뭐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있긴 있어, 둘이. 제가 볼 때 둘이 뭔가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하려다 이제 생각만 있고. 그 다음에 정숙님과 영호님. 과연 영호님이 정숙님과 다시 매치가 될 것이냐.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 누구야 뽀뽀의 주인공이 도대체? 결론은 아니지만 중간과정인가? 뽀뽀의 주인공은 이분이야. 근데 결론은 안 된다 이런 건가? 하나만 뽀뽀냐 아니냐 이것만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뭐 제가 이걸 뭐 둘이 형까지 나중까지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뽀뽀냐 아니냐만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닌데 영혼이. 근데 딱 보니까 입술이 영혼이 뭐 입술이던데. 근데 이렇게 타로를 딱 한 장만 뽑아야 되는데 여러 장 뽑으면 자꾸 미래가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한 장만 보면은 그냥 명호님이 뽀뽀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뽀뽀가 아니고 다른 카드로 보겠습니다. 그냥 뽀뽀가 아니고 그렇지만 둘이 매치가 되지는 못한다.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한 번 더 뽑아볼까요? 한번? 여기서 멈추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영호님하고 순자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호님과 순자님. 지금 첫 데이트에 나가시게 되셨는데요. 영호님과 순자님. 영호님과 순자님. 사랑이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거꾸로 나왔어요. 조금 하다가 나을 것 같은 그렇게 불타오르는 사랑이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닐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동전을 사랑이라고 보면 영식님 아까 영식님하고는 이게 잘 나왔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에서도 잘 나왔잖아요. 처음에 동전이 막 싹 올려갖고 두 번째도 나쁘지 않게 나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구름에 뜬 걸로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뭔가 막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 더 뽑아보겠습니다. 영식님과 영호님. 영식님이냐 영식님. 영식님과 정숙님. 이거는 뭐지? 막 부활. 죽었던 감정이 막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 지금 거꾸로 나오긴 했지만 부활. 글쎄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영호님과 정숙님.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할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영식님과 영호님을 영식님인가 보다. 영식님으로 하겠습니다. 영식님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